이번 시간에는 정보성 글에 콜투 액션을 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CTA란 무엇일까요? 콜투 액션은 말 그대로 행동 유도 문장이에요. 지금 상담하기, 더 알아보기, 무료 신청하기 같은 문장이죠. 이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객은 문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은 정보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보는 이해하게 만들 뿐 행동까지 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클릭 가능한 도구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네이버 톡톡입니다.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 여기 톡톡하게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톡톡이 붙게 되는데요. 한 번 클릭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담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죠. CTA는 자리도 중요해요. 정보성 글 하단에 궁금한 점은 톡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 중간에 수강 신청 전 궁금한 게 있다면 톡톡으로 해결하세요 하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또 후기글 마지막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상담은 톡톡으로 이런 식으로 또 넣어줄 수도 있어요. 챗 GPT를 활용해서 내 사용품에 어울리는 CTA 문장을 5개 만들어줘. 이렇게 챗 GPT한테 요청하면 내 톤 앤 매너에 맞는 문장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정보를 보면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죠. 정보를 줬다면 이제 행동의 길을 함께 깔아주는 것. 그게 진짜 콘텐츠의 힘입니다. 블로그, 상세 페이지, 후기 글까지 이제는 무조건 CTA와 함께 끝맺으세요. CTA 없는 글은 출구 없는 미로와 같아요. 고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조회수가 전환이 됩니다. 행동을 유도하는 CTA가 있다면 그 행동이 당연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글도 필요하겠죠? 바로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정보성 글쓰기입니다. 정보성 글은 나의 고객이 검색하는 문제에 답해주는 컨텐츠인데요. 예를 들면 허리 통증 완화 방법, 장시간 앉아있을 때 자세 교정법, 운전할 때 허리 아픈 이유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에게 단순 광고가 아닌 문제 해결 가이드를 제공하는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정보성 글은 이렇게 쓰세요.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고 그 다음 해결책을 알려주고 그 다음 판매로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인이 바이올린 배워도 될까요? 바이올린 독학 어렵나요? 악기 없이 레슨 받을 수 있나요? 첫 레슨에서 뭘 배우나요? 이런 키워드로 정보성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 정의로 바이올린은 아이들만 배우는 악기라는 편견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취미로 버킷리스트로 바이올린을 배우는 성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면서 독자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주는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순간 이탈 없이 글을 읽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원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학창시절 악기를 접해보지 않아서 시작이 망설여진다. 독학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악기도 없는데 등록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제를 세세하게 나눠주면 글에 신뢰가 생깁니다. 소비자가 혼자 해결 못했던 이유를 대신 정리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해결 방안을 제안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첫 레슨에서는 악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처음 오시는 분들께 악기를 무료로 대여해드려요. 초보자 맞춤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소리 내는 법부터 악보 없이 진행합니다. 성인 전용 수업 시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 편하게 수업 받으세요. 소비자가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팁을 제시해야 이 학원 나 같은 사람도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판매 연결 멘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CTA를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특히 3개월 기초 클래스는 악기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이 두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수업 광고가 아니라 문제 해결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수업 신청 연결 전략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글 끝에는 예를 들면
악기 없이도 가능한 입문 수업 지금 확인해 보세요 하면서 수업 소개 블로그 글이나 또는 내가 상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땐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또는 저처럼 바이올린 처음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후기예요 하면서 후기형 블로그 내부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무료 체험 수업 신청 링크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정보성 글의 핵심 전략은 문제, 원인, 해결책, 판매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블로그 글은 단순한 안내글이 아니에요. 고객의 불안을 없애주는 디지털 상담사이자 24시간이라는 컨텐츠 세일즈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상품의 문제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성 글을 알아봤는데요. 정보성 글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고객의 불안을 풀어주는 글, 결정을 도와주는 글, 바로 후기형 글과 가이드형 글이 대표적인데요. 후기형 글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가이드형 글쓰기를 알아볼게요. 가이드형 글쓰기는 정보와 후기의 결합을 말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좋아요 한마디로는 부족했어요. 사람들은 물어요. 악보도 못 보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후기를 보여줘도 정보를 줘도 망설임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보와 후기를 한 번에 풀어주는 글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형 글이란 판매자가 고객의 후기를 넣어서 신뢰를 더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나 상담 페이지에 올릴 때 등록을 고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작성해야 효과가 커요. 정보성 글은 궁금증을 해결하고 후기성 글은 신뢰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이드형 글은 둘을 한 번에 해결하고 등록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바이올린 레슨을 예시로 가이드형 글쓰기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1단계로 기본 정보, 수업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저희 바이올린 레슨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1:1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악보를 몰라도 괜찮아요. 첫 달엔 개방형, 손가락 번호, 악보 있는 법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업 방식, 수업 시간, 회차, 악기 대여 가능 여부 등 기본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 후기, 정말 할 수 있을까에 확신해 주는 경험담 후기를 올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악보도 몰랐고 바이올린은 처음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잡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같이 튕겨주신 그 한음, 지금은 퇴근 후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습하는 게 제 하루의 낙이에요.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죠.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그래서 실제 사용자의 언어로 솔직하게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후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달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카톡 문자나 그냥 핸드폰 문자나 해가지고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 문자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그 문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기는 다른 입문자의 불안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3단계로는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신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초보 맞춤 커리큘럼, 감정적 위로까지 되는 힐링 수업, 선생님이 꼼꼼한 피드백, 그리고 단점으로는 초반엔 손가락이 조금 아프다, 처음 2, 3주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단점도 써주는 거죠. 단점도 말할 줄 아는 글이 오히려 신뢰를 높여요. 4단계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하면서 써주는 거예요. 악보를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 퇴근 후에 무언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분, 바이올린 소리를 좋아하지만 배울 용기가 안 났던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여기서 팁은 대상자를 정확히 언급해 주세요. 가이드형 글은 단순한 수업 소개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머릿속 걱정을 하나씩 풀어주고 아, 나도 여기서 시작해볼까 라는 결심을 만들어주는 글이에요. 정보로 이해를 시키고 후기로 공감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엔 확신을 주세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블로그에 써둔 수업 안내 글이나 후기 글 같은 거 있으시죠? 거기에 지금 당장 가이드형 글로 리뉴얼 해보세요. 구성은 이 4단계로 해주세요.
정보, 후기, 장단점, 추천 대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상세 페이지랑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상세 페이지랑은 또 약간은 다른 거예요. 상세 페이지는 우리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글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보를 주면서 후기로 살짝 신뢰를 주면서 고객에게 내 상품을 어필하는 거예요. 이 글 하나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부터 블로그 글에 진짜 고객을 부르는 글을 써보세요.